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만 게 있죠.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게 포화지방이 제일 심한데 그러면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무해한지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더구나 이제 3년 전에 미국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신문에 뭐 계란을 많이 먹어도 당뇨 환자가 계란을 많이 먹은 그룹하고 안 먹은 그룹이 있었는데 전혀 혈중 콜레스테롤은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계란은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연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콜레스테롤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지 않는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계란과 콜레스테롤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연합뉴스 옛날에 2015년 8월 3일에 계란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불변이다 해서 호주 연구팀이 연구했다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 기사는 어디 기사에서 나온 거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시드니 헤럴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could two eggs a day keep the doctor away 해가지고 계란 두 개씩 먹으면 의사 안 봐도 되는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다소 좀 재밌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그런가 하면은 바로 다른 이제 연구에서 나왔는데 이 연구입니다. The effect of high egg diet 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people with type 2 diabetes 해가지고 이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된 건데 보시다시피 2015년 2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격차가 있죠. 날짜의 격차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건 뭐 둘째 치고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제2형 당뇨 환자들한테 이제 비슷한 사람들 모아놓고 한쪽에는 하루에 계란 두 개씩을 더 줬어요. 이쪽은 그냥 평소 그대로 쭉 했을 때 3개월을 지나서 이제 봤을 때 양쪽 군간에 이제 콜레스테롤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 두 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이 제목 그 논문에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계란 하나가 보통 옛날에 나온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좀 풍부해서 300mg이거든요 한 알에. 최근에는 뭐 콜레스테롤 이슈도 많고 해가지고 한 200mg 정도로 낮아졌어요. 계란들이. 그래서 계란 하나에 2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두 개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식사로 400mg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더라. 계란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맥락에 따라 좀 달라요. 한번 보시죠. 이게 천정 효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 커서를 보시게 되면은 X축에는 이제 식사로 하는 콜레스테롤의 하루의 용량이죠. 100mg 먹는 사람, 200mg, 300mg, 400mg 쭉 올렸을 때 100mg까지 먹었을 때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은 변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100mg 먹기 그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혈중 콜레스테롤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0mg부터 해서 400mg까지 올렸을 때는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량이 50mg이 돼요. 근데 또 그 다음에 300에서 400mg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더 계속 먹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를 이제 스레시홀드라고 그러고 이제 역치라고 그러죠. 이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먹어도 그 올라가지 않는 부분, 여기 이제 100mg까지고 100에서 400까지는 쫙 올라가고 400이 넘어가면 이건 또 천정 효과라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아무리 먹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이상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슬라이드, 똑같은 슬라이드는 좀 더 재밌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X축 똑같은 건데 하나는 점선으로 저 그냥 선으로 그린 거고 이거는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건데 이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100mg 먹을 때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변화가 없고 이건 변화량입니다. 절대량이 아니라 이따 좀 가르쳐 드릴게요. 100에서 300에 넘어갈 때 요 정도까지 갈 때는 콜레스테롤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한 50mg 정도 올라갈 수 있고 한 400mg 먹게 돼서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총 콜레스테롤이 지금 190mg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똑같이 190이라 쳐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거의 안 먹고 있다가 제가 하루에 계란 하나를 먹게 되면 이 라인에 들어가죠. 200에서 300 라인에 약 200mg니까 그때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한
50mg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0 더하기 50은 240mg까지 올라가요. 즉 제가 평소 콜레스테롤을 먹는 양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었다면 콜레스테롤 계란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전히 190인데 평소 콜레스테롤 먹는 양이 한 300이 넘어요. 그랬을 때 제가 계란 하나를 먹든 두 개를 먹든 즉 200mg 더 먹든 아니면 400mg 더 먹든 요 보면은 제가 300 먹고 있는 사람이 더 올라가 봤자 전혀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9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도 더 안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먹고 있던 콜레스테롤 양과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연구된 사람들이 만약에 평소에 콜레스테롤 먹는 양이 300mg 정도만 넘어도 계란 하나 먹든 두 개 먹든 안 먹든 그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평소에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100mg 정도로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한쪽은 안 먹었으니까 100이니까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도 않지만 한쪽은 많이 올라가서 50mg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면은 이게 호주 팀의 연구 결과인데 저는 이걸 예상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럴 거라고. 근데 이걸 왜 특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38명인데 베이스라인 다이어트리 인테이크니까 이 사람들이 실험에 참여할 때 아직 계란을 많이 먹고 뭐 안 먹고 하기 전에 이 사람들 바로 기초 상태인데 보시면은 요 잘 빨간색 제가 그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먹느냐 하루에 하이 에그 그룹 이제부터 두 개씩 먹는 사람들도 318.2mg 정도를 먹고 있었고요. 로우 에그 그룹 계란을 그 이후에 계란 많이 안 먹던 사람도 298mg 8.8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기 전에 이제 이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레벨이거든요. 그 자기네가 먹던 레벨. 그러니까 이미 318g, 298g 거의 3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그 전 거로. 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슬라이드가 좀 좋겠네요. 300mg을 먹고 있었어, 양쪽 다. 그런 상태에서 더 먹든 더 안 먹든 간에 전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아니면 일반인이나 아니면 의사라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이거 지질 전공한 사람 중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한 사람들만 좀 아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다시 보시면 300하고 300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기초로 베이스라인으로 이미 콜레스테롤 이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이 먹든 거기서 더 많이 먹지 않든 간에 혈중 콜레스테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도 신기한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이 실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선택한 그 연구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루에 100mg 안 먹는 사람한테 이 실험을 했으면 한 양쪽 군에 약 50mg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는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자기가 콜레스테롤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인데 혈중 콜레스테롤 높지 않으면 더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은 별로 안 올라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하고 자꾸 배출하고 해서 이 피 속에 또는 몸 속에 있는 물질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그래 보면은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이 100%가 들어오면은 소장에 들어와서 소장 흡수가 되는데 반 정도 대변으로 나가버려요, 이미. 그다음에 50%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간에 들어가서 딱 붙게 되면은 간에 지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담즙으로 또 보내요. 그래서 계속 배설을 촉진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가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해요. 세포가.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먹게 되면은 50% 흡수되지만 더 많이 먹게 되면 덜 흡수를 하죠. 뭐 30%, 20% 흡수하고 그나마 들어온 애들이 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배설돼서 또 대변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나마 들어온 애들도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아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웬만큼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뭐 대체적인 진실은 맞아요. 그러나 아주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여줬다시피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먹고 있는
그 기저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시면은 포화지방이 더 콜레스테롤 올려. 이거는 헤그슈타트에서 밝혀진 식인데 혈중 콜레스테롤의 변화량은 0.0626 곱하기 포화지방산의 변화량, 이 열량 변화량이에요. 내가 포화지방을 25% 먹었는데 뭐 30% 늘렸던 5로 곱하면 되는 거죠. 2.16 곱하기 포화지방산의 변화량 마이너스 1.65 곱하기 다중불포산의 변화량 더하기 6.66 곱하기 음식 콜레스테롤 변화량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음식 콜레스테롤 변화량은 하루에 100mg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g 겨우 1만 더하는 거죠. 1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 0.53이다. 이렇게 해서 포화지방이 음식의 콜레스테롤보다도 더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음식의 콜레스테롤도 전혀 무해한 게 아니라 자기 맥락에 따라 그 사람의 맥락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게 그러면 대충 내가 많이 먹고 있을 때는 혈중 콜레스테롤 더 많이 먹어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괜찮겠구나 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흡수되면서 간으로 가는데 중간에 지방세포에 들리고 또 혈관도 이제 들리거든요. 혈관은 이제 조금만 들리죠. 근데 보면은 이 지방세포로 가게 되면은 지방세포에 콜레스테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방세포가 콜레스테롤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이죠. 비대해진 지방세포가 이 염증 세포를 불러들여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 염증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한 사람 중에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지방 세포가 커지고 그 커진 지방 세포는 염증 물질을 내놓고 그 염증 물질은 당뇨라든가 아니면 동맥경화라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점점 지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은 끊임없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뽑았을 때는 많이 안 올라갔다 치더라도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간으로 오는 길 중에서 지방세포에 포획당해서 지방세포가 콜레스테롤 먹고 뚱뚱해져서 염증 물질을 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당뇨나 아니면 심장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혈관으로 가잖아요. 간에 도착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서 혈관으로 가는데 음식으로 유래된 콜레스테롤도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뭐 혈중 콜레스테롤 비슷하게 하더라도 얘가 그 장에서 간으로 가는 경로 중에 전체 동맥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그때 동맥에 끼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여튼 많이 먹는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음식의 콜레스테롤 영향은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역할은 그 사람의 평소 콜레스테롤 소비량에 따라 달라요. 이미 300mg 이상을 먹고 있다면은 더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100mg 미만으로 먹고 있던 사람이 조금만 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쭉쭉 올라갑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은 먹는 콜레스테롤 양보다는 제가 얼마나 많은 포화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좌우돼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 섭취량에 크게 좌우돼요. 그다음에 그럼 괜찮은 거냐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방세포에 작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당뇨나 심장병이나 궁극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혈관에 침투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안 올라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많이 먹어도 좋지가 않습니다. 음식은요 많이 먹어서 좋은 것도 없어요. 어느 음식이 많이 먹어서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많이 먹어 좋은 음식 있다. 어떤 음식도 조금 먹어서 해될 건 별로 없다.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없다거든요. 가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고지혈증이 심한데 콜레스테롤 안 먹어. 그것도 조금 지양해야 될 테도지만 나는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이것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혈중 콜레스테롤과 음식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